2010년 10월 8일 오전 1시경 중국 저장성 경찰서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내가 7일 어제 오후 한 5시쯤 초등학생 딸을 데리러 흰색 BMW 차를 타고 나갔는데 애엄마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애만 덩그러니 집에 왔다는 거예요. 전화에도 핸드폰이 꺼져 있고 하루가 지났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실종자는 왕첸첸이라는 여자. 왕첸첸은요, 보통 외박을 한다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무조건 그 전에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알려주던 여자였습니다. 애 데리고 오겠다며 나간 여자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경찰은 왕첸첸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왜냐, 이 왕첸첸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지금 이 남편이 전화를 건 경찰서 있죠. 그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찰이었습니다. 자기 직원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녀의 동료들 말에 따르면 그녀는요,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사건도 머리 회전이 빨라 정리가 빠른 거예요. 분석력도 너무 좋고, 뿐만 아닌 왕첸첸은 경찰서의 오랜 훈련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나간 뒤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바로 아이의 학교부터 찾아갔어요. 가서 선생님과 CCTV를 봤더니 없어. 분명히 왕첸첸은 아이 데리러 학교 갔다 오겠다 하고 나갔는데 학교에 안 온 거예요. 아이도 엄마를 못 봤다고 하고. 그럼 이 여자가 어딜 간 거야? 경찰은 왕첸첸의 집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CCTV 속의 그녀는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다시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 차가 향한 방향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방향이 아니야.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더 놀라운 건 경찰이 CCTV를 막 꼼꼼히 봐보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조금 뭔가 이상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왕첸첸이 아닌 것 같아. 약간 남자 같은? 거기다 이 차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네? 그것도 2명이? 왕첸첸은 분명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면서 나갔는데 운전석에 이 남자는 누구며 뒤에 이 2 남자는 또 누구야? 왜 왕첸첸 차를 몰고 있지? 그녀는 어딨어? 경찰은 보자마자 촉이 딱 왔습니다. 이거 납치 사건이구나. 그렇다면 누가? 왜? 직업이 경찰이었어요. 혹시 그녀에게 잡혀 깜빵에 들어갔던 한 범죄자가 복수심에 그녀를 납치한 건 아닐까? 경찰은 CCTV 속의 모습을 토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가는데 얼마 안 가 이들의 정체 바로 확인됩니다. 그들은 시정찬, 예장봉, 오정희 각각 33살, 25살, 41살인 놈들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다들 좀 있죠? 그런데도 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 질이 쓰레기야? 여러 번의 납치와 절도 혐의로 감옥을 아주 지집처럼 막 들락달락거렸어. 이들의 크고 작은 범죄 기록 수만 18번 이상이나 됐습니다. 감옥의 목적은 교화라고 하죠. 교화? 개나 져버려. 그딴 거 우리 몰라. 감옥? 편해. 그러니까 나와서도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무섭고 공포감이 있어야 사회에 나와서도 다시 들어가기 싫어. 좀 새 삶을 살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여튼 이 세 남자의 악명 높은 범죄 기록은 경찰에게도 불길한 예감이 들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가 푸젠성으로 향한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푸젠성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2 경찰의 노력 끝에 용의자의 행방이 파악돼요. 10월 9일 이른 아침 경찰은 왕첸첸의 BMW 차를 발견. 그 안에서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이 용의자 3명 중 1명에게서 왕첸첸의 소지품만이 발견됐을 뿐 여기에 왕첸첸은 없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이 3명은 자신들이 왕첸첸을 납치,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녀를 죽인 걸까요? 왜 납치한 걸까? 정말 복수? 치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정말. 2010년 10월 7일 오후 이 세 명이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길을 걷습니다. 뭐 하는 거냐? 미행하는 거예요. 누굴? 포르쉐 운전하는 여성을. 왜? 납치해서 돈 좀 뜯으려고. 포르쉐를 탈 정도면 부자라는 거 아니야. 세상 나눠 살아야지. 몇 달 동안 한 여자를 타겟으로 잡고 미행한 거예요. 하지만 언제 납치해? 언제 돈 뜯어? 타이밍이 안 나. 그래서 이들은 이날 포기합니다. 들어가서 못해 먹겠네. 야, 포기. 그렇게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이때 이들 눈에 비싼 BMW 차가 한 대 쓱 지나가네. BMW 차를 몰 정도면 부자라는 건데 거기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운전자가 여자야? 그 운전자가 누구? 왕첸첸. 이들은요 왕첸첸의 차를 뒤쫓아갔습니다. 집까지 주차장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주차하고 들어가는 그녀를 발견하고 차 옆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립니다. 이때 왕첸첸은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 학교 가서 딸 데리고 올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 새끼들이 대기 타고 있었잖아요. 왕첸첸이 차 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3명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녀 차에 밀어 넣은 겁니다. 그리곤 그녀 차를 몰고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인지 모르고 납치를 했던 거죠. 차만 딱 보고. 그 후에 이 세 남자는 왕첸첸한테 현금과 지폐를 모두 달라고 강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했던 왕첸첸은 처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줘요. 뿐만 아닌 자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 알려주고 했으니 풀어달라고 얘기하죠. 그들은요 왕첸첸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녀의 현금 1870위안 하나로 34만원 정도 뺐고 은행 카드에서 2700위안 하나로 한 50만원 정도 뽑습니다. 아니 돈 다 가져갔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왕첸첸은 이들의 탐욕을 과소평가했어요. 지들 입장에서는 고생하다가 마침내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여성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얻은 돈은 현금 34만원에 카드에서 50만원, 100만원도 안 돼. 포기가 될까요? 바로 준비해온 밧줄로 왕첸첸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 이곳저곳 주머니 같은 데를 막 뒤지는데 어라? 그녀의 바지 주머니에 카드 같은 게 잡혀. 역시 이거 은행 카드 하나 더 있네. 3명이 왕첸첸이 숨긴 카드인 줄 알고 좋다고 딱 뺐는데 뭐야? 경찰 신분증이 거기서 알게 된 겁니다. 재수없게 하필 잡은 여자가 경찰이야? 이때부터 이 3명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여자를 풀어주면 이 여자 우리 얼굴도 다 봤는데 바로 우리 잡아드릴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재범만 몇 번째인데 이번에 또 잡히면 무기징역이나 더 세게 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떡해? 죽일 수밖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곽 지역으로 이동. 거기서 죽이고 묻어버리려고 땅을 막 파기 시작하는데 한놈 생각에 그냥 죽이긴 아까운데 곧 죽을랜데 우리가 뭔 짓을 한다는들 뭔 일 있겠어? 야 우리 얘 좀 가지고 놀다가 죽이자.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첸첸 얼마나 놀래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시정찬 이놈이 그럼 내가 만족할 수 있게 성행위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한번 해봐. 와, 진짜 수치심이 들고 짜증나는데 어떡해요. 우선 나 여기서 살아서 내 딸도 봐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답을 정해놓은 상태였죠. 죽이는 걸로.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장난치듯이 애원하며 울부짖는 그녀를 보면서 야, 얘 산채로 묻어볼까? 이지랄.
이때 막 울부짖으면서 그랬대요. 너네는 엄마도 없냐고. 내 아이는 엄마 없인 살 수 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신고 안 하겠다고. 너네 안 잡는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질렀다고. 하지만 사람의 양심이 있고 사람이었다면 이런 짓 자체를 안 했겠죠. 이미 개돼지 새끼들인데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밧줄로 그녀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 후에 시신을 땅 파놓은 구덩이에 던지고 묻어버렸어요. 경찰은 이 세 남자가 지목한 곳에서 왕첸첸의 시신까지 발견합니다. 가족들이 진짜 이 시신 딱 나오자마자 주저앉았대요. 가족들 플러스 경찰들도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그녀는 엄마이기도 했지만 아내이기도 했지만 훌륭한 여성 경찰관이기도 했거든요. 왕첸첸은 1973년도에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어렸을 적부터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꿈이 되게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대학도 그쪽으로 빠졌고 경찰이 된 건데, 그녀는 주로 경제 범죄 수사를 담당하면서 많은 사건을 해결했었다고 해요. 일도 일대로 너무 잘했고, 이 남편도 현지 마을 부시장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시아버지는 유명한 지역 기업가. 그러니까 모두 빵빵한. 왕첸첸은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는데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너무 잘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던 그녀의 인생에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이 세 놈이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을 잡아 벌하고 싶다고 경찰이 됐는데, 그 범죄자들에 의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 거죠. 이 세 명은 앞서 언급했지만 전과자의 엄청 게으른 놈들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비싼 차, 비싼 가방, 비싼 귀금속을 한 만만한 여자가 보이면 따라가서 위협하고 훔치면서 돈을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자가 비싼 차, 비싼 가방, 비싼 귀금속을 하면 못 건드려. 왜? 질 것 같거든. 이기더라도 엄청 힘이 들어가거든. 조사 결과 이 세 명은 2010년 9월 말부터 부유한 미혼 여성을 7차례나 공격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 7번 중에 4번이 실패했대요. 나머지 3번은 성공. 이 성공했다는 게 뭡니까? 이 3명한테 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거잖아요. 한 여성은 몰래 물건 훔치고요. 2명은 폭행하고 강탈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어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 왕첸첸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괴롭게 만들고 살해까지 했죠. 2011년 5월 5일 이들의 재판 시작되는데, 이런 놈들은 천천히 능지처참을 시키거나 곤장을 한 2,300대 정도 때리고 죽여야 되는데, 그나마 사형 선고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요, 이 재판장에서 이 3명 중에 1명이 막 펑펑 울면서 그랬대요. 잘못했다고, 제발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앞서 그 왕첸첸이 살려달라고 하니 그럼 성적으로 날 만족시키면 살려줄게 거짓말했던 시정찬, 이놈도 재판장에서 판사한테 저 80살 된 홀어머니가 계시고 제 아래 젖먹일 아기도 있습니다. 모두 제 손이 필요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쩌고 아기는 어쩝니까? 그러니까 제발 봐주십시오. 왕첸첸이 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울부짖고 할 때는 콧방귀 끼면서 재밌다고, 재미 보고 죽이자고 그러던 놈이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꼬라지 보세요. 마음 같아선 곤장을 막 2,300대 막 내려치고 다리 너덜너덜해지게 만든 다음에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법은 절대 이런 놈에게 관대해져선 안 되죠. 판사, 이딴 놈들에게 동정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선고가 2011년 5월 5일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1년 후 2012년 6월 21일 사형 집행돼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딸 데리고 오겠다며 학교 갔다 오겠다며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여경찰관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